자,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규제를 풀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규제가 하나 둘씩 다 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규제를 과감하게 좀 다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현재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규제를 다 풀어도 이 경기가 살아날까 이러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2025년도는 건축업계, 건설업계 모두 다 어렵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사업계는 2022년부터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너무나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사업계에서 경기 완화를 위해서 처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렵게 되면 행정기관에서는 규제를 풀면서 경기를 좀 살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서울시에 용적률을 완화해달라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경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경기를 풀려면은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그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용적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면적과 관련되기 때문에 면적을 조금 완화해주면 경기가 조금이나마 살아나지 않을까 이 내용으로 서울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매달 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서울건축사 신문인데요. 2025년 1월 1일 411호가 발간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하시면 여기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사 신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서울 건축사 신문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제안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건축사 신문에 나온 주요한 내용은 서울시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은 경기 침체가 심각하고 동네 건축 활성화가 아주 저조한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네 건축은 우리가 일반적인 골목에서 볼 수 있는 다세대 다가구, 조그마한 꼬마 빌딩 이런 건축물을 동네 건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이 너무나 죽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건축사업계와 건설업계가 침체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서울시에 제안한 내용이 뭐냐면 서울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용적률이 지금 낮습니다. 용적률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그 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 따른 최고의 용적률이 있고 그 안에서 지자체별로 용적률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좀 완화를 해서 경기를 좀 살려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건축 경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거시설에 관련된 인허가를 보니까요. 2022년 대비 46.3%가 감소했습니다. 거의 50%가 감소했다는 부분은 너무나 어려운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4년 같은 경우도 23년도와 좀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23년도에서 소폭으로 감소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22년 대비 46.3%가 감소했고요. 21년 대비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 21년으로 비교를 해보면 무려 70%에 육박하는 인허가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거시장은 죽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빌라 시장은 짓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매매도 안 되는 정말 죽었다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거시설 외에 근생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2종 근생을 기존으로 해서 살펴보니까 22년 대비 38%가 감소했고요. 21년 대비로 보면은 52%가 감소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에 한정해서 그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50% 넘게 감소를 했고 22년에도 쭉 감소했고 23년도도 무려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22년 이후에 너무나 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게 서울시의 건축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얼어붙었다. 경기가 매우 안 좋다. 이런 상황에서 25년도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건축업계가 고사 직전에 와 있는데 25년도까지 이런 상황에 간다면은 최악의 경우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서울건축사신문 자료를 보니까 주거시설, 광역시별로 건축허가 현황을 비교를 했는데요.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주요한 광역시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가 2020년, 2021년까지는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무려 4,000건 이상, 거의 5,000건이 넘어가는 2021년도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2년도는 급감을 했습니다. 급감을 했고요. 2023년도도 급감을 해서 아주 폭락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년도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거의 유사하게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건에서 살짝 올랐다가 2,000건 내외로 흘러가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00건이 넘는 상황에서 거의 2,000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70%가 폭락을 했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시가 유독 경기 한파에 취약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광역시 근생시설 건축 허가 현황을 보니까요. 2종 근생시설로 비교를 해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가 2023년도 6,764건이고요. 인천광역시가 4,961건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2022년 대비 38%가 감소를 했고 21년 대비는 52%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습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시설도 어렵고 주거시설 외에 근생 같은 경우도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있는 모습을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30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통계를 냈습니다. 2024년 11월 주택 인허가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전국적인 통계를 나오고 그 다음에 서울과 수도권, 경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택 인허가 통계를 보니까요. 아파트 외에 비아파트 통계가 동네 건축과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형 건설사, 대형 건축사 사무소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은 유형의 주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아파트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11월까지 누계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5.5%가 감소를 했는데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29.6%가 감소했습니다. 자,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의 그 쌓인 통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아파트 통계가 있는데요. 24년 1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 내용을 보니까 무려 29.6%가 감소했습니다. 29.6%.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다세대,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이러한 비아파트의 인허가 통계가 작년 대비 29.6% 감소했기 때문에 23년도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은 24년도도 여기서 더 어렵게 가고 있다. 무려 30%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비아파트 시장이 매우 어려운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통계가 0.7% 증가를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 통계를 보면은 아파트는 0.7%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서울만 묶어서 비아파트 통계를 보여주기 어렵습니다만은 전국적인 통계만 보더라도 29.6%가 감소했기 때문에 정말 일상의 건축, 동네 건축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착공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공 통계를 보면은 비아파트의 그 내용을 보니까 21.6%가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인허가 통계를 보면은 허가가 먼저 좀 앞서가고요. 착공 같은 경우는 조금 늦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 11월까지 누계 착공 통계가 21.6%가 감소했기 때문에 24년도도 매우 안 좋았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착공 통계가 45.7%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파트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감소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11%가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아파트와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착공 부분도 비아파트 주택이 너무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 시장을 보면은 아파트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통계를 봤습니다만은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소세가 확연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도권 경우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 시장을 보면은 아파트 위주로 흘러가고 있고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또 재정비 사업 같은 경우 큰 프로젝트 위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형 건설사와 대형 건축사 사무소가 일거리를 가져가고 있고요. 정말 2만 세대, 3만 세대가 들어와도 건축사 1인 도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허가가 나오는 게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건축 설계 시장이 아파트 위주로 돌아가게 되면은 소형 시장이 죽어갈 수밖에 없고요. 현재 다가구와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일명 빌라 시장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2023년, 2024년 통계를 보더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인허가를 보게 되면 거의 70%, 80%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빌라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막 얽혀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기 한파 때문에 급격하게 줄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빌라 시장은 완전히 죽었고요. LH와 SH공사에서 주택 매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호까지 매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시장만 움직이고 있고요. 민간 시장의 빌라 시장은 완전히 죽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95%가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5인 이하의 건축사 사무소가 무려 95%에 육박을 하는데요. 작은 프로젝트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일거리가 줄어들게 되고 사무소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게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이기 때문에 빌라 시장이 죽었다는 부분은 그만큼 일거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25년이 매우 걱정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와 동네 건축이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서울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 현재 용적률이 200%인데요. 이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인 250%까지 상향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인데 50% 추가를 해서 법정 상한 용적률 300%로 상향을 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에 각각 50%씩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요. 법정 상한 용적률이 250%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그 조례를 정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죠. 자, 성남시는 210%, 고양시, 군포시, 부천시는 230%입니다. 광명시는 240%고요. 고양, 과천, 광주, 구리, 김포, 남양주, 수원, 시흥, 안양, 의정부, 하남, 서울 외에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 250%까지 맥시멈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불만인 게 서울시 외 지역은 250%까지 맥시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 지역은 현재 200%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이런 규제를 하나하나씩 풀어서 경기 활성화를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 상한율이 250%이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예전부터 용적률을 풀어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은 서울시에서 완화를 안 해줬기 때문에 현재 200%까지 가 있는데요. 현재 협회에서 용적률을 완화해달라고 제안을 했고요. 영구적인 완화가 아니라 한시적입니다. 한시적.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인허가를 내고 인허가를 받고 나서 몇 년 안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은 허가가 취소되는, 이렇게 한시적으로 완화를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제안 배경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시적으로 풀어야 하는가? 서울 건축사 신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골목 경제를 상징하는 소규모 건축 신축 건수가 평균의 30%에 그치고 있다. 그러니까 70%가 감소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의 극심한 침체 극복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비상시국에 와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우 불안정하고 비상시국이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경제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프로젝트가 인허가 건이 너무나 줄었기 때문에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 이 내용을 말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 주변 도시와 비교해서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법정 상한 용적률 250%까지 좀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미 국토부에서도 최근 골목 건축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정 한도의 120%까지 허용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120%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런 취지와 맞게 용적률을 올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 조정에 관련된 배경을 보면은 2003년 7월 1일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화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통합이 되어 있었는데요.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획일적으로 용적률을 300%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300% 그런 땅들이 있는데요. 그런 땅 같은 경우는 2000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2003년 7월 1일에 이 일반 주거지역이 종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2종, 3종, 1종 이렇게 종세분화가 됐는데요. 종세분화가 발표되고 시행하기 전에 많은 건축 인허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종세분화 전인 2001년에 비해 2002년에는 212% 인허가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상반기까지 종세분화가 되지 않았던 2003년에는 2001년 대비 154%의 허가 건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예전의 용적률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허가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려면 공포를 하고 실제로 시행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300%였는데 2003년 7월부터 이렇게 종세분화가 되면서 용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인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 통계를 보시면은 2002년, 2003년을 보시면 급격하게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기 전에 한시적으로 인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번에 지금 경기가 너무나 안 좋아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좀 풀어달라. 그러면 경기가 조금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용적률을 좀 완화해달라는 부분이 지난 사례를 가지고 서울시에 제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제도의 변화에 민감한 건축의 특성상 한시적 용적률 완화는 예전의 종세분화 때와 같이 한시적 인센티브를 활용을 해서 시장의 심리를 자극하고 침체된 골목 상권을 폭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서울시에 용적률 완화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한 부분이 뭐냐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이 현재 건폐율이 50%입니다. 50%인데 이번에 건폐율 60%로 좀 완화를 해주면 매우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높습니다만 오히려 건폐율이 낮기 때문에 2종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한시적으로 60%까지 풀어달라.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규제를 풀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규제가 하나 둘씩 다 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규제를 과감하게 좀 다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현재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규제를 다 풀어도 이 경기가 살아날까 이러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규제를 다 풀어서 경기를 조금 살려야 경제가 조금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풀어도 정말 살아날지 의문일 정도인데 현재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니까 정말 풀 수 있는 규제는 이번에 다 풀고 한 3, 4년은 지켜본 다음에 경제가 조금 과열되면은 규제를 다시 강화시키는 측면으로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면 경기가 살아날까 이 내용이 매우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용적률을 50% 상향을 해서 풀면 매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토지 거래도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50%는 매우 중요한 인센티브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앞서 설명한 대로 경기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용적률만으로도 살아날 수 있을까 걱정이 큽니다. 왜 그러냐 현재 공사비가 너무나 올랐습니다.
공사비가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금리와 대출 부분에서 완화 조건이 없다면은 신축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정말 공사비가 30% 이상 상승을 해서 신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올랐다. 그래서 금리가 계속 좀 떨어져야 되고 대출도 좀 해줘야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와 대출 문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이제 건축 부분에서 완화를 하는데 주택 세제에 관련 완화 문제, 그리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문제 같은 경우도 얽혀 있기 때문에 정말 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세금 문제와 종부세 관련된 이 부분도 같이 좀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전세 사기, 허그의 보증 문제 등 이런 부분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법적으로 좀 강화하고 보완하는 조치를 취한다면은 주택 시장이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아파트가 죽으면 건축사 업계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아파트 위주로 현장이 돌아가게 되면 대형 사무소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비아파트가 죽게 되면은 대부분의 건축사 사무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사 사무소는요, 대형 사무소와 소형 사무소의 초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우 어려운 측면에 있고요. 소형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건축사 사무소가 한 95%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정말 다 고사 직전에 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2025년 들어와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건축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너무나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5년 1월 2일자 기사를 보니까요, 사회학자 장덕진 교수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내리막길로 진입을 했고요, 내리막길에 가속도가 붙었다. 정말 가속도가 붙어서 아주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언젠가 우리가 극복하겠지, 우리가 과거에도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극복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위기 극복 신화에 기대지 말아야 된다. 현재 상황은 예전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사회학자 교수분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아주 위태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막길로 접어든 모습은 뭐냐, 전반적인 문제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내리막길로 접어들었고요, 이제는 내리막으로 내려가고 있다. 초기에는 사람들이 약간 불안해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가속이 붙어서 더 빠르게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아마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을 때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정책을 해야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요, 올해는 너무나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 밑도는 그런 지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정말 과감한 규제 혁신을 해야 그나마 버티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고요. 서울시에서 제안한 용적률 완화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시적으로 용적률 완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살아날지 의문입니다만은 이런 조치를 하나둘씩 계속 해야만 경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서울시에서 제안한 용적률 완화 조건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2025년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 사무소 버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